전남도가 오는 12일 의과대학 설립 방식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이후 적자 보전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 수출 실적이 연일 오르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이에 대비한 김산업 육성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관련 사업을 담당할 한국김공사 설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수에서 국내외 웹 콘텐츠를 조명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여수시의 첫 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온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을 태풍에 대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의대 설립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가 오는 12일 의대 설립 방식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한 개 지역에 둘지 아니면 두 지역으로 나눌지가 결정되는데요. 전남 의대 공모 방식과 공공의료원 운영 지원을 놓고 전남도의회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전남 의대 공모에 불참을 선언했던 순천대학교에서 오는 10일 첫 설명회가 열립니다. 전남도 용역 수행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가 오는 12일 의대 설립 방식에 대한 최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순천대 구성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같은 날 목포대학교에서도 대학 구성원과 주민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역사가 제시한 안은 두 가지입니다. 1안은 의대를 선정하고 동서부권의 한 곳씩 두 개의 대학병원을 동시에 신설하는 방안이며 2안은 의대와 대학병원 모두 한 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부수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이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이 신설되면 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립의대가 이런 도민의 건강 보루의 최후의 안전핀 보루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재정 적자가 나면은 우리 전라남도는 그런 재정 적자에 대해서도 도민을 위해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공공의료원 3곳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을 살펴보면 목포의료원은 61.2%, 순천의료원이 66.3%, 강진의료원 50.7%로 집계됐습니다. 강진의료원은 연간 35억 2천만 원, 목포의료원은 19억 5천만 원, 순천의료원은 18억 2천만 원의 적자를 낸 겁니다. 한숙경 전남도 의원은 전남 지역 의료원의 운영 악화를 꼬집으며 전남의료원 신설을 비롯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개선하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는 공공의료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장해서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 구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는 상황이라서 공공의료로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도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면은 의료 체계의 완결성을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국립의대 신설과 함께 맞추어서 이 지방의료원도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위기 속 도민 건강권 사수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은 전남도. 이르면 다음 달 말 전남 단일의대 정부 추천을 위한 최종 공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김은 전남의 대표 특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부터 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김 수출 실적은 수산식품 단일 품목 가운데 최초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 산업의 전망은 밝습니다. 전남은 올해 물김 생산이 종료된 가운데 생산량 집계 결과 모두 40만 8천 톤으로 생산액 8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남도는 김 산업의 연구 개발을 위해 400억 원을 들여 국립김산업진흥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 5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박문옥 의원은 김산업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기관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상품 개발부터 투자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추진해야 될 것은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연구뿐만 아니라 기업도 지원하고 그리고 상품도 개발하고 해외 판로도 개척할 수 있고 해외인의 입맛에 맞는 김을 또 만들어내고. 이에 전남도는 종자 개발과 어장 환경 개선 등 기초 산업이 부진한 만큼 보강 작업을 거쳐 수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사 설립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진흥원을 일단은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이제 공사도 그 수출 분야를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문제로 우리나라는 10년 뒤 김 생산량이 최대 27%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한 상황. 전남도는 우선 수출 기업을 주력으로 육성하고 김 공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개인 기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출 효자 품목으로 각광받는 김. 김 산업의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10호 태풍 산산과 11호 태풍 야기는 한반도를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바다 수온이 높은 상황에 계속해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 요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12호 또 13호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은 일본을 관통하며 100명 넘는 인명피해를 주고 소멸했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제11호 태풍 야기는 필리핀에 물폭탄을 뿌린 뒤 세력을 더 키워 중국 남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는 비껴갔지만 앞으로 또 다른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온이 높은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 요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야기 동쪽에서 열대저압부가 발달하면 제12호 태풍 리피가 될 전망. 하지만 당장은 태풍 발달 여부나 진로가 예측 모델별로 매우 유동적입니다. 기상청은 바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위도 중에서도 수온이 높은 이 상해보다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 부근 해상, 필리핀 부근 해상 쪽으로 해서 수온이 매우 30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해서는 이 높은 수온을 기반으로 언제든지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염두를 해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가을 태풍의 위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태풍 루사와 매미, 곤파스, 흰남노 등은 모두 늦여름에서 초가을 우리나라에 찾아와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수증기가 증가하면서 가을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을철 우리나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태풍이 만날 경우 극한의 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예측 모델에서는 13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올가을 강한 위력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임무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SNS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드라마와 예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스마트 기기로 영상 촬영이 가능해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남 여수에서는 이 같은 웹 콘텐츠를 조명하는 국제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평일 낮 불 꺼진 소극장에 335 모인 관객들이 스크린을 응시합니다. 하얀 막 위로 펼쳐진 건 일본을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 올해 처음으로 열린 여수 국제 웹페스트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지난 4일 막을 올린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웹 콘텐츠 창작자들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국내에서 지자체가 개최한 최초의 웹페스트인데 타 웹페스트와 달리 웹드라마 등을 비롯해 뮤직비디오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다 보니 첫 개최임에도 전 세계 작가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프랑스와 스페인 등 76개국 1,300여 편이 출품됐는데 당초 목표했던 모집 규모의 10배가 넘습니다. 젊은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자의 길을 우리 여수시가 열어주고자 하는 그런 데 의의가 있습니다.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신선하다는 반응입니다. 유튜브나 핸드폰에서만 봤던 그런 작품들을 여기 와서 직접적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뭔가 뜻깊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수시는 그동안 웹드라마를 자체 제작하며 쌓았던 콘텐츠 인프라를 토대로 앞으로 웹페스트 규모를 더 키워갈 계획. 나아가 웹 콘텐츠 제작 기지로 발돋움해 지역의 또 다른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총 9편의 웹드라마도 9년 연속 수상을 하기도 하고 국내외에 관심을 받은 것에 이제 기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1회 여수 웹페스트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이번 행사를 기회로 해서 여수시가 웹 콘텐츠 제작 기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 행사 기간 주요 작품 관람과 시상식 등은 여수 예울마루에서 진행되며 음악 공연으로 이루어진 부대 행사는 웅천 친수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해남에 있는 한 들판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5일 정오쯤 해남군 현산면의 들판에서 불이 나 식생매트 10장과 들판 33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이 진도군 성남도 해상에서 좌초된 24톤급 어선 A호의 선원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4일 오후 4시 반쯤 사고 해역 인근을 순찰하다 어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한국인 3명과 외국인 6명을 구조했고 다행히 이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고 원인을 운항 부주의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진도소방서 생활안전 순찰대가 뱀에 물린 환자를 신속히 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진도소방서 생활안전 순찰대 허재원 천남준 대원은 지난 4일 오전 11시쯤 뱀에 물린 6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A씨의 왼쪽 손가락에 부종이 급속도로 진행돼 구급차 대신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며 야외 활동을 할 경우 뱀이나 벌에 물리지 않기 위해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가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기증한 나전 7기를 두고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나전 7기 박물관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한 주민과 목포시의원 등이 참석해 공론화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목포시의 향후 박물관 운영 계획과 국립박물관 승격 유무, 관광상품 개발 등을 건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10월까지 나전 7기 박물관 활용 절충안을 목포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